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려고 하는 동영상을 예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진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늦게나마 그래도 전략적이라는 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강좌를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전략적 학습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투자 시간을 줄이고 이제 합격을 하는 비결이죠. 그죠? 네. 이제 제 1과목이 있어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컴퓨터 전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암기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반복. 그래서 첫째는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7과 10의 공통 부분인데, 이 윈도우즈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좀 실습을 동반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실습을 동반을 하셔야 되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만, 특히 휴지통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많이 나오고, 바로가기 아이콘,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탐색기,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보고 필요한 거 암기해서 체크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7하고 10은 시험에 전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만 이제 실습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70점 이상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복을 하고 윈도우즈 10 실습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습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반복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과목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크롬이나 또는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를 열고요. 여기다가 전자문제집 CB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전자문제집 CBT라고 검색을 하시고 뭐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라고 있죠.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 부분 보이세요? 전자문제집 CBT라고 그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관련 내용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시죠? 뭐 확인하고 저는 가입 안 하니까 강사니까.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설 문제 풀기가 나와요. 문제 풀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1급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2급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여기다 체크해도 되고 여기다 체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상설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풀으라고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풉니다. 왜 그러냐? 뭐 답을 알아야 문제를 풀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학교 공부 스타일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학교 공부하는 스타일 같아요. 근데 이것도 버거워요. 왜 버겁냐?
내용 정리한 부분만 문제를 찾기가 또 난감하거든요. 이해가시나요? 또 내용 정리를 또 한 3, 40분 하다 보면 문제 풀 때 내용 정리가 또 잊어버리고, 왜? 워낙 분량이 넓다 보니까 이 자격증이라는 분야가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힘들어요. CBT 열고 문제 푸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첫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이 부분을 좀 사용을 하세요. 이 문제와 답,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를 눌러서 다시 컴퓨터 활용 능력 선택 2급을 누르시고 문제 보기를 하게 되면 유저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풀이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보기를 눌러도 되고 블록을 잡아도 정답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역으로 요 부분 해설을 읽고 정답을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자, 근데 역으로 할 때도 이제 조심할 게 있는 게요. 옳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면 2번이 답이다. 그러면 왜 틀렸는가? 여기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다 맞은 거지 않습니까? 맞은 걸 암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부분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 제가 올린 동영상 풀이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풀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문제풀이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컴퓨터사투 이최우성 강사입니다. 이렇게요. 자, 2019년 이후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러니까 좀 2급 능력을 밑에다가 다 해놓고 컴퓨터 일반 문제 좀 이제 답이 왜 2번이고 중에 더 혼이라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다음에 모핑은 이제 두 가지가 좀 잠깐 닫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동영상 해설 보기가 웬만큼 다 제가 올려놨는데 아직도 지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1과목은. 자, 그리고 이제 옳은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시면은 답을 암기를 하면서 거꾸로 내용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공부하시면서 체크를 해 놔야겠죠. 지금은 뜻을 모르더라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VoIP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VoIP도 챙겨 보시고 TCP/IP도 나왔다. 그러면 챙겨 보시고 IP 버전 6도 이제 시험 엄청나게 나오죠. 그렇게 챙겨 보시는 것이 지금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 해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1과목을 가장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이 문제거든요. 2과목은 이게 2급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엑셀이 시험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은 암기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엑셀의 사용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엑셀 사용 방법이. 그러니까 엑셀을 잘 모르거나 엑셀의 디테일한 기능들을 이해를 못하면 답이 2번이라고 해도 왜 2번이 답이지? 암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40번까지는 커말 2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고급 필터에 대한 건데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풀거든요. 이 백날 요거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그리고 거의 해설하는 사람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엑셀에 대한 사용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보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딱 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제 또 동영상이 또 나옵니다. 21번 키포인트는 고급 필터고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저는요 답만 안 불러요. 먼저 이렇게 다 기밀미는 오고 다 해설을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해하니까 어떻게 조건이 입력이 되고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김유 그리고 이 범위를 잡고요. 제가 실습을 또 대신 해드려요. 조건 범위도 이렇게. 이 범위를 지금 여기는 생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작업을 하시는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엑셀 부분은 이제 뭐 제 자랑 좀 해드리면 이런 내용 볼 필요 없이 봐도 이해를 못 하니까요. 이해하시면 좋고 보고 그냥 동영상 해설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풀이가 다 있죠. 그리고 시험의 출제율부터 이제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엑셀 사용 방법을 처음부터 아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엑셀을 광대하게 공부를 하고 가시면은 절대 성공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냐? 이 부분은 실기와 병행을 하세요. 일단 기능의 특징을 아셔야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고 물론 실습을 제가 해드리지만 실기하고 병행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강추. 근데 이제 실기 포커스하고 필기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실기 같은 경우는 좁은 범위에서 깊게 공부하는 거고 필기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동영상 해설을 보시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더 필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를 하실 때는 이제 엑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세요. 실기를 하면서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실기하다가 필기가 준비를 하는 동안은 또 실기를 놔야 되기 때문에 또 필기 합격하면 실기가 잠깐 놓는 사이에 또 이렇게 보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하실 때는 실기에 맞게 이런 게 이런 기능이구나. 아,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기 준비하실 때 1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실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정도만 하니까요. 그러면 실기가 끝났으면은 그때 가서 2과목 필기를 한 정리를 빠르면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 만에 정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2주 처음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은 좀 힘드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실기는 이제 제 유튜브 강좌 오셔서 같이 또 병행을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1급도 마찬가지예요. 1급은 오히려 더 2과목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1급 같은 경우는 또 3과목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가 있죠. 자, 액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스의 사용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액세스를 넘어가실 때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엑셀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냐? 엑셀에 이렇게 함수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액세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의 액세스 함수는 엑셀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점도 있지만 일반적인 함수 전체에 대한 포메이션이나 인수의 위치, 용도 그런 것들은 엑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함수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이제 가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러면 액세스는 도메인 함수. 사용 방법은 인수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용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엑셀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기와 병행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요, 이제 제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내 채널에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이렇게 1급에 대한 커말 1급 2과목 엑셀 기출문제 풀이도 있고요. 필기 커말 1급 3과목의 액세스 기출문제 풀이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요즘 만든이라고 2회분밖에 안 올렸는데 분산형 도너츠 마찬가지로 영역 풀이가 해가지고 실습을 제가 대신 하면서 문제 그 녀석과 3박 4일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엑셀을 열고 그 실습을 이렇게 꺾은 선 있습니다. 그래프에다가 밑에 면적을 칠한 거하고 똑같을 것 같고요. 그렇게요. 이런 식으로 기존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틀린 거고요. 양수구역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요. 하나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두 번째는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게 음수를 어떻게 표시하냐 그 또 말이에요. 음수를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표시하지 않고 엑셀 VBA 쪽이 또 어려워요. 함수 쪽하고 VBA 쪽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VBA 쪽 여기 보면 필기 커말 1급 엑셀 VBA 쪽 있지 않습니까? VBA만 문제를 모아서 별도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또 여기 있어요. 영상이 27개 정도. 그 다음에 실기는 VBA 쪽만 한 20개 정도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필기의 엑셀 수식과 함수 부분도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수식하고 어려운 VBA 쪽은 따로 모아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도 가르쳐 보니까 엑셀을 하실 때는 액세스를 잊어버리고요. 또 액세스 배우면 전에 배웠던 엑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참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엑셀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엑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액세스의 문제 포메이션이 정해진 틀에서 나와요. 엑셀보다 액세스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생소하지만 프로그램이 생소하지만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다 많은 형태로 나오지 않고 정해진 형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액세스거든요. 프로그램상 특징이 그렇게 됩니다. 엑셀보다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되고 4대 개체 있죠.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그 다음에 매크로, VBA 그런 파트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아마 더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거 자료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전자문제집 CBT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교재를 필기 공부하는데 사야 되나요?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필기 교재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연도 기출문제만 정리를 잘 하셔도 솔직히 뭐 출판사 필기 문제는 안 사셔도 돼요.
오히려 필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제 좀 전에 아까 제가 학교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의 유형이 요만큼 정리하고 문제 딱 풀고 또 요만큼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 문제, 정리 문제, 정리 문제, 정리 문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정리가 안 되고 특히 1, 2, 3 과목에 있어서 정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지루한 부분까지 이렇게 나가기도 힘들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설령 또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문제를 풀면은 정리된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좀 지도하면서 옆에서 본 바로는 진짜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 필기 엄청 넓어요. 범위가. 그냥 아무 데서나 문제 가져오면 돼요. 정보 처리에서 문제 가져오면 되고 인터넷 쪽에서 문제 가져오면 되고 그냥 아무 데서나 문제 가져와도 이 커말 쪽의 문제에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정보 처리 쪽에 내용이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공부를 딱 정해놓고 하기가 힘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2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야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CBT 전자문제집을 활용하시면은요. 또는 제 영상을 들으시면은 시간을 짬을 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동 중이나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좀 한 문제라도 얻어가야겠다 그러시면 이제 오히려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우수한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두서없게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15년 강의 경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게 이제 주제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기도 언제 한번 제가 특히 커말 1급 위주로 실기는 커말 2급은 이미 강의가 올라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는요,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뭐든지 그래요.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10문제 중에 9문제를 푸는 부분과 반반 5대5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10문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푸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건 공부하지 마세요. 정리 단계잖아요. 2, 3일 정도 한 5, 6일 남았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은 봐도 제가 볼 때는 시험장에 가서 맞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시고 전략적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걸 적어서 이 부분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총평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꼭 90% 이상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절 맞고 반절 틀렸던 것을 10개 중에서 9개가 맞도록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나 CBT 전자문제집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또 메일 주셔도 되고요. 제 거 유튜브에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동영상으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